안녕하십니까, 황현입니다. 불편한 정치판에 던지는 부당한 질문, 황현의 불편한 여의도 5월 12일 화요일에 문을 엽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순서 여의도 산지직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두 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강찬호 의원, 중앙일보 송국희 야당반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산지에서 올라온 첫 번째 키워드 오늘은 뭡니까? 예, 이번에는 지방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를 갖고 왔습니다. 아, 네. 예, 오늘의 키워드는 내 편이 죽어야 산다, 줄여서 죽어야 산다입니다. 죽어야 산다요? 네. 아, 요즘 좀 근데 그걸 부선이긴데. 넘어서 죽여야 산다. 아유, 죽여야. 사실은 죽여야. 제가 사실 고민을 했는데 죽여야는 어감이 조금 강해서 죽어야 산다. 네. 앞에 내 편이 이렇게 네. 붙였는데 내 편을 죽여야 산다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그게 이제 본래인데 점잖아서. 그거 어야로 아닙니까? 바뀌었습니다. 같이 네. 죽자 아닙니까 지금? 일단 누군가가 없어져야 네. 내가 올라간다. 뭐 맞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네. 이제 오늘로서 선거가 이제 디데이가 22일 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내 편이 죽어야 한다고 말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선거는 다른 진영과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들이 결국에 마지막에 맞붙어서 하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네. 이번 선거에서는 유독 같은 진영 내에서 좀 살벌한 싸움이 많이 벌어집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많이 뭐 부각도 되고요. 예, 평택 쪽 이야기이신 것 같고 부산 네. 북구 쪽 이야기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맞습니다. 네네. 이게 먼저 부산 북갑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이번 일요일이었죠. 지난 10일이었는데 부산 북갑에서 박민식 후보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한날 한시에 불과 600m를 두고 경쟁하듯이 이제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네. 이제 죽어야 사는 거죠, 한 명이. 관련해서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다가 선거 한 달 앞두고 북구 국회의원 하겠다라고 하면은 우리 북구 주민 어르신들 또 우리 선배 후배 특히 2030 세대들까지 떴다방처럼 난데없이 날아온 사람들 북구 발전시키겠다 하면 여러분들 믿으시겠습니까?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의 개소식을 이렇게 전적으로 주민과의 축제로 바꾸게 됐습니다. 저는 김범호 어머님 같은 분을 위해서 북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언뜻 봐도 뭐 개소식 분위기가 굉장히 좀 상반된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이 그렇죠. 되는데 중앙일보에서는 신문에 600m를 사이에 두고 보수가 갈라졌다 이렇게 또 헤드라인을 맞습니다. 뽑기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박민식 후보 쪽에 한동훈 후보 쪽 서로를 향해서 계속 견제구 던지고 견제구를 넘어서서 거의 뭐 사구를 남발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그쵸. 하는데요. 내가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이건 좀 양측의 얘기를 좀 균등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먼저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박민식 후보 측 얘기인데 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 개소식을 기점으로 이제 게임이 기울었다. 게임이 기울었다. 예. 네. 장동혁 대표, 송원석 원내대표 투톱부터 해서 뭐 안철수, 나경원, 김기현 의원 중진들, 뭐 김민수 최고위원 지도부들 이렇게 해서 의원만 27명이 지금 총출동을 했다. 출동했죠, 진짜. 예. 그래서 박민식 후보에게 확실하게 힘을 실은 거고 원래 이제 선거 전에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당원들, 좀 국민의힘 좀 꼴보기 싫어서 좀 주저했던 당원들도 이제 박 후보를 선택할 명분이 이제 완성이 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네. 박 후보 측은 한동훈 후보가 이제 적극적인 팬덤은 전국적으로 있지만 결국 지역 선거는 북갑 주민들이 하는 거다. 막판 표심이 박 후보에게 쏠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후보 측에서는 박민식 후보 쪽에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총출동했다고 하는데 참여 인사들의 한번 면면을 냉정하게 살펴보자. 뭐 장동혁 대표라든지 김민수 최고위원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당의 몰락에 기여를 한 사람들 그리고 계엄 국면에서 처신을 좀 제대로 못했던 중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새해를 과시하듯 한 건데 이건 전체 판세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상만으로 보면 이제 박민식 후보 쪽이 되게 붐비고 이제 한동훈 후보 쪽은 이제 지역 주민들이나 이라고 하얀색이니까 좀 이렇게 덜 활기차 보이지만 실제로는 친한계 의원이 징계 가능성 같은 것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오지 말라고 해서 오지 말는 했죠. 거지 네. 실제로는 불참을 해서 불참한 거지 친한계 지지는 굳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부산 의원이 17명 중에 17명. 네. 8명이 참석을 한 건가요? 9명. 9명이 8명이 이제 불참을 한 거죠. 9명이 참석하고 네, 8명이 네. 불참한 겁니다. 9명이 참석하고 8명이 예, 부족.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세요? 개소식 네. 누가 더 잘한 겁니까?
저는 뭐 강연을 이걸 보실 일단 때, 보니까 예. 저 이 그 누구야 박민식 후보 개소식은 전당대회 지금 그 뭐냐 예고편이에요. 저게 지금 보니까 거기 지금 나경원, 안철수 이런 분들은 지금 전당대회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당 대표를 노리는 그렇죠. 행보다. 지금 이제 선거 다음 날 장동혁 대표 물러나고 네. 그다음에 다음 대표는 나다. 이런 거 지금 하려고 물러날까요? 아니 이제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약간 당연히 부산 중요한 데니까 또 안철수 나 부산 사람이야. 그다음 나경원이야말로 이번에야말로 내가 대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것 때문에 간 거다. 제가 볼 때는 그렇고 그다음에 김민수 같은 분도 되게 재밌는데 김민수 최고위원. 예, 이분은 가면은 지금 박민식 개소식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이분은 거기 개소식 그 현장 가면은 큰 창문들이 이렇게 해서 유리 창문이. 근데 거기다가 이따만하게 한 뭐 가로 세로 1m짜리로 김민수 이렇게 붙여놨어. 네네네. 그래갖고 도대체 이게 지금 박민식 개소식인지 무슨 김민수 출정식인지 알 수가 없고. 그걸 왜 붙였대요,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이 다 뒷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가서 박민식 힘 실어주러 간 사람이 왜 자기 이름을 그렇게 대문짝만하게 붙이고 그다음에 그 자유대학이라고 있어요. 그 김민수 의원 뭐 보수 청년단체. 네. 이런 분들 와가지고 김민수 연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감에 김민수가 출마했나? 이런 얘기. 그 지금 다 보세요. 전부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회 네. 자기 당권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똑같은데 지금 저 누구야 그 정청래 가갖고는 자기 지금 당권 이번에 또 전당대회 욕심에 오빠 했다가 지금 그거 하정우가 드디어 이제 커밍아웃 했잖아. 아 이제 오지 말라 그랬어. 아 근데 네, 한동훈 저 박민수 대표 이야기했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후보인데, 이 예. 양당이 자 전당대회에 그게 제 얘기 이거예요. 당대표도 저렇게 리스크가 중진 있다. 의원들이 아니 저 당 대표를 비롯해서 네. 중진 의원들이 다 내려가면 다 자기 생각만 한다 이 말이야. 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 쪽이 우리 실속 있는 개소식을 했다. 왜냐면 거기는 전당대회 나간 사람이 없잖아요. 북갑 주민들 위주로 했고. 국갑 주민 위주로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이쪽에 한마디로 의원들 잔뜩 몰아서 새거시를 하니까 이쪽도 네. 그러면 친한계 의원들 불러고 맞불을 놓는 이런 거 하면 정말 볼성 사납거든요. 네네네. 외려 전략을 잘 선택했다. 이렇게 오히려 봅니다. 네. 한동훈 후보 쪽에서 전략을 잘 선택했다. 기자분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뒷얘기도 좀 해주세요. 뭐 그런 얘기 네. 좀 들은 것 좀 없으세요? 근데 이제 물론 네. 근데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동훈 대표랑 이제 박민식 후보가 너무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분위기가 진행될까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팩트만 말씀드리면 기자들이 이제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좀 더 많이 간 쪽은 박민식 후보 쪽은 많아요. 아, 왜냐하면 의원들 뭐 이게 무슨 인물들이 한동훈 많으니까. 후보가 밀리고 여기가 뭐 갑자기 밀려서가 아니라 여기 총출동을 하고 아무튼 그림이 좀 되는 상황이었고 한동훈 그리고 후보 뭔가 측에서 실수가 나올 상황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겁니까? 그렇죠. 아니 뭐 실수가 나왔다는 상황보다는 네. 장동혁 대표라든지 뭐 김민수 쪽으로는 뭐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많이 없는데 좀 재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 이제 한동훈 후보 쪽은 이제 물론 이제 열심히 홍보를 했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 오고 한다니까 여기보다는 그래도 그림이 될 만한 것은 거기다 이렇게 해서 기자들은 박민식 후보 쪽에 좀 더 몰린 게 사실이고 네. 다만 그 평가는 좀 엇갈릴 것 같아요. 이제 뭐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이런 측면에서는 막 이제 의원들도 오고 막 당원들도 와가지고 빨간 옷 입고 막 화이팅 외치고 막 이런 장면들은 역동적인 건 이제 박민식 후보 캠프였지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뭐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불러서 소소하게 얘기를 하고 좀 조근조근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지역 선택을 받고 싶다 이런 측면에서 뭐 진정성 측면에서는 또 한동훈 대표가 어느 정도 어필을 했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거는 그림상은 예. 박민식 후보가 더 괜찮았지만 네. 진정성은 한동훈 후보 쪽에 써 있었다. 그렇게 진정성이 정리해도 됩니까? 있다고 보기엔 네. 보다는 좀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했다고 뭐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서로의 장점이 다르군요. 전략을 네, 네. 다르게 택한 거죠. 네, 네. 아니 저긴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네. 김문수 전 대선 후보는 왜 안 왔어요? 그게 전 대선 후보가 아니라 이제는 네. 부산시 저 박형준 명예선대- 명예선대위원장. 명예선대위원장인데 이분이 그래서 이날 어떤 선택을 할까 궁금한 분이 많은데 둘 다 안 그러니까요. 갔죠. 둘 다 안 안 간 게 갔어요. 중요해요. 아주 그게 중요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나중에 거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거간 역할이요? 거간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문수 명예위원장은 강성 지지층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지만 네. 동시에 한동훈하고도 되게 친해요. 한동훈 그렇죠. 소중한 자산이고 단계 같은 걸로 쫓아내면 안 되고 그다음에 저한테는 제가 사적으로 만나서 물어보니까 내가 비대위원장이었으면 복당시키고 공천 줬다 그래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열려 있어요 한동훈한테. 그리고 한동훈도 김문수는 좋아해요. 그 거간 역할이 그 단일화를 거간 위한 그러니까 거간 단일화할 역할? 때 예. 거간 역할을 할 수 있고 자 그럼 어느 쪽 한쪽 지금은 편드는 인상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지금 빌드업을 위해서 이번에 전략적으로 안 갔다는 건데 저는 그거 아주 잘했다고 생각하고 명예선대위원장이니까 박형준 그 개소식에는 당연히 갔죠. 박형준 그렇겠죠. 선대위원장이니까 간 예, 거고 예. 거기서 이제 장동혁과 본인이 중간에 박형준 시장을 놓고 사진을 찍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영남 지금 영남하고 강원도 전부 다 심지어 그리고 좀 이제 여기 나오시겠지만 유이동 이런 평택 이런 분들까지 명예선대위원장 다 모셨거든요. 네. 그 저는 앞으로 하여간 저 김문수 이 선대위원장 명예선대위원장이 장동혁 대표의 그 빈틈을 많이 메워줄 수 있는 좋은 카드다 생각을 합니다. 아니,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양쪽 둘 다 가면 되잖아요. 양쪽- 거기 들렸다가 근데 10분 걸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죠. 예. 문제가 일단 누굴 먼저 가냐? 김문수 이분은 당적이 예, 예. 국민의힘이잖아. 아니 그러니까요. 먼저 아니, 그런데 갔다가 가면 되는 거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저 한동훈이 또 좋은 어떤 보면은 김문수 이 위원장이 좋은 핑계를 줬는데 정치는 전부 오지 말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 거기에는 친한계 의원이 한 명도 안 갔고 심지어 아예 도와주겠다고 노골적으로 부산에 가서 활동 중인 한지아, 진종우도 안 갔어요. 이 두 의원은 사실은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로 봤는데 이분들조차 안 왔기 때문에 김문수 위원장이 안 간 거는 충분히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정치인 프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오히려 둘 다 안 가는 게 그 한동훈 어떻게 보면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김문수 위원장이 안 올 수 있는 네. 그런 명분을 제공했다. 명분을 제공했다. 그래서 그렇게 네.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어쨌든 국민의힘 소속인데 김문수 이분이 박민식 개수식에 안 갔다. 요게 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는 한동훈도 배려해서 향후에 단일화 할 테니까 내가 개수식 못 가는 거 누구야 우리 박민식 후보 이해하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네. 둘 다 안 간 거는 둘 다 안 간 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한동훈 후보의 손을 좀 약간 들어준 거다? 오히려 그렇게 볼 오히려?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오히려 그렇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네. 하면은 단일화할 때 거간 역할을 하기 힘드니까 네. 제가 그렇게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네, 둘 다 안 가서 공정을 최대한 기하려고 네. 했다라고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아 그렇죠. 예, 더 들어가지 근데 마시고. 그렇게 해놓고 본인이 다 들어가게 해놓고 지금 자 일단 나가세요 이제. 당했어. 또 당하고 말았네. 아 예. 자 저는 지금 가장 궁금한 게 아무래도 좀 이게 쭉 3파전 쪽으로 가는 갈지 것인가가 말지, 궁금하시죠. 어제 또 여론조사가 발표가 되긴 했지만 네. 요 구도가 계속 좀 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는 근데 네. 단일화는 정치에서 정말 예측하기 어려워요. 기자로서. 왜냐면 지난 대선에서도 네. 안철수 윤석열 뭐 단일화 하냐 마냐 하다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하면 난 손가락 어쩌고 저쩌고 막 해도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정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건데 그래도 지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분위기로는 두 쪽에서 어느 쪽이 드롭하고 이렇게 원샷 같이 막 러브샷 하는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이고 뭐 물론 이제 장동혁 대표랑 뭐 한동훈 대표가 너무 사이가 나쁘고 제명 때문에 더 악연이 됐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된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네.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단일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역선택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역선택이요. 네. 네. 이게 결국 뭐 한 지지층이 뭐 합칠래 합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또 무슨 받아들이는 얘기냐면 거죠. 어떤 식으로 단일 후보가 결정된다고 쳐요. 그러면 이게 시너지가 나기 위해서는 그래도 미워도 그래도 우리 진영에서 투표를 해서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권 특히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한 후보 지지자들은 박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거다. 만약에 단일화가 돼도. 반대로 박 후보 지지자도 한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단일화 효과가 무뎌질 거란 얘기죠. 그 실제로 여론조사 네. 같은 거 보면 양자 대결 구도로 가면 네. 하정우 후보가 그 둘이 합쳐도 약간 네. 2-3%니까 오차범위 아니긴 해요. 네. 약간씩 높은 걸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막 1+1이 2가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하정우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좀 좁혀지는 것도 있고 오히려 합쳤는데 막 격차가 더 벌어지는 막 이런 여론조사들이 여러 개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지만 다만 이런 가능성은 있다. 예전에 그 부산 수영구 선거에서 정현욱 후보랑 장해찬 후보가 나왔는데 장해찬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왔죠. 근데 막판에 장해찬 후보에게는 표가 좀 안 쏠리고 정현욱 후보에게 결국 3파전이지만 쏠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것처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아도 결국 보수 진영 후보에게 한 명에 쏠릴 것이다. 보수에 집결되는데 그것도 네. 되는 사람 쪽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다. 몰아줄 것이다. 네. 다만 그 장해찬 그때 포지션이 한동훈 후보가 될 거냐 아니면 박민식 후보가 될 거냐 이거는 뭐 아직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장해찬 후보가 사실 지지율 1위 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안 되면서 네. 10% 밑에까지 이제 그렇죠. 마지막에 무소속으로 떨어졌죠. 나왔는데도 10% 밑으로 나왔죠. 그런 식으로 네. 보수의 표가 결집이 되면서 한 후보에게 표가 좀 몰아질 것이다. 네. 그렇게 3자 구도를 예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바로 장해찬 이분이 1등하다가 그렇게 격침을 당한 이 선거를 지휘한 사람이 바로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어요. 네, 바로 네, 네. 본인이 열심히 가서 약간 정현욱 후보를 지원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 장해찬 뒤에는 그때 누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결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한동훈이 민 그 정현우 후보가 당선이 됐죠. 아마도 지금 상황도 그렇게 이제 그 한동훈 전 대표는 인식을 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또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눈에 띄는 거는 오늘 부산 KBS 조사인데 지금 그 20%대에서 각축을 벌이고 있던 한동훈, 박민식 요 두 분의 격차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고 네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30%대가 30%로 올라가서 올라갔죠. 30% 후반대에 있는 하정우하고 이제 2강 비슷하게 됐고 네. 지금 상대적으로 저 박민식 후보는 8%포인트 떨어졌어요. 한동훈 후보는 6%포인트 올라갔고 만약 그게 같은 요 부산 KBS 조사가 일주일 전인가 있었는데 그때는 한동훈 후보하고 박민식 후보가 24, 25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후보가 확실히 따돌리고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지금 적어도 같은 매체 조사니까. 그럼 지금 이 네, 분위기로는 이 분위기로 간다면 결국 네. 보수표가 한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바로 있다? 그 지금 그 추경 봐야 같은 돼요? 그런 예. 효과를 한동훈 후보는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기대를 하고 있고 결국은 저 부산이라는 데는 보수 텃밭이고 보수 텃밭 주민들은 무엇을 결국 갖고 투표를 할 것이냐.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보수를 밀어줘야 된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바람이 이제 불게 된다. 이게 한동훈 후보 쪽 얘기인데 적어도 오늘 부산 KBS 조사를 본다면 그 같은 어떤 주장이 조금 먹혀 들어가는 듯한 이제 그런 추세가 보여지는 거죠. 한 번 더 이제 한 번 더 볼 필요는 있겠는데 요럴 가능성 왜냐면 저 부산 북구 주민들도 전략적 선택을 할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국적으로 아마 참패가 예상되는 가운데 그렇죠. 예. 뭐 이 부산마저 넘어가면 끝이다. 아마 이런 위기 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현재는 1강 2중이었다가 2강 1중이 되고 그러다가 2강 1약이 되면 1약이 되는 사람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분기점은 15% 아래다. 네. 그럼 15% 아시다시피 선거 자금 보전 한도거든요. 15% 넘어야지만 선거에 쓴 돈을 보전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때 되면 단일화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그 좀 전에 그 단일화가 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냥 끝까지 그래도 그냥 버티고 해갖고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되느냐, 아니면 그때라도 그 단일화 프로세스 이른바 여론조사 같은 걸 갖고 단일화를 하느냐, 요게 있고 아니면 네. 그냥 저 그때 3등하는 후보가 그래 내가 졌다 보수의 대의를 위해서 너 줄게 하고 이제 그렇게 선언하는 단일화인데 아마 2등을 하는 후보는 맨 마지막 거를 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라는 게 네. 이게 워낙 이게 좀 서로 객관성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주관하는 쪽이 또 누구냐 뭐 이런 거 갖고 삿바싸움할 거고 이게 오히려 간표연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단일화를 하게 된다면 그냥 저녁에 모여가지고 어디서 모처에 모여서 네. 둘이서 누가 대승적으로 양보하고 누구는 그 대신에 뭐 그 사람 등 두들기고 아마 이런 식의 단일화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되지 않겠나. 어느 정도 딜이 있어야 된다. 뭐 딜이라기 그렇죠. 뭐 어쨌든 여론조사 갖고 하는 건 아니죠. 여론조사 갖고 하면은 지금 더 논란이 있다거나 여론조사. 네. 그렇죠. 그 여론조사는 계속 좀 그게 바로 달라요. 안철수 윤석열 같은 거예요. 안철수 네. 윤석열도 여론조사 안 했어요. 맨 마지막 결국 안철수가 합의를 한 예, 거죠. 그 장재원 처남집에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만할게요. 네. 이제 평탄 얘기 또 할게요. 눈길 나온 또 예. 눈 나온다. 눈 나온다. 평택 얘기 좀 해야 돼서. 아, 예, 예, 알겠습니다. 평택을 좀 얘기도 좀, 아니 평택도 약간 죽여야 산다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좀 압축적으로 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좀 네. 설명드릴게요. 네. 어떻게 보면 한동훈 박민식 후보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더 살벌합니다. 여기가. 아 살벌하죠 여기 예, 진짜. 예. 맞습니다. 먼저 당 차원에서 공세를 한 쪽은 조국혁신당 쪽이거든요. 과거 김영남 민주당 후보가 국민의힘에 속했을 때 뭐 위안부 합의 찬성이라든지 세월호 관련해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세금 낭비라고 한 발언이라든지 막 용산 참사와 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뭐 용산 행진하는 그런 시위대 때문이다 이렇게 발언했다는 건지 이런 걸 모아가지고 막 공세를 펴니까 원래 민주당에서 대응을 안 하다가 김용남 후보가 좀 반응을 했는데 지난 4일이죠. 아 조국 대표가 사람 참 질리게 한다 이렇게 말한 데 이어서 8일에는 자녀 입시 비리 그걸 좀 거론을 하면서 나는 범죄자들에 대해서 알레르기성 반감이 있어요. 아 이렇게 이게 얘기합니다. 셌어요. 이멘트가 범죄자라고 지칭을 한 겁니다. 예, 범죄자라고 네. 지칭하고 이거 맞죠? 범죄자 맞아요. 대한민국 법원이 지금 확실하게 범죄자로 낙인 찍은 사람이 조국입니다. 아니 근데 김용남 그 후보가 여기 네. 이 자리에 나와서 그때 했던 게 이제 네거티브 안 하겠다라고 하는데 네네. 받아치다가 받아치다가 완전 질린다.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범죄자까지 이제 간 겁니다.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정춘생 혁신당 최고위원이 참 정치 검찰스럽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했고 민주당에서도 원래 공식 대응을 안 하다가 박지혜 대변인이 지금 민주개혁 진영 승리를 외치면서 계속 네거티브 공세를 하는데 이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처음으로 비판 논평도 냈고요. 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원래 설전을 오다가 끝났는데 조국 대표가 또 여기서 끈을 안 맺고 어제도 김용남이 국힘 계열 정당에서 한 발언은 이거는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음. 주장을 하면서 계속 사과 거부를 하는 건 태도 무순이다. 네.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남 후보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는 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출입 후배가 이제 뉴 이재명 계열 혹은 친명계 의원들한테 들은 바로는 계속 조국 후보가 지금 김영남 후보든 민주당한테 마치 자기가 빚을 우리가 진 사람처럼 뭘 내놓으라고 하는데 네. 이 얘기를 해야겠다. 사면을 받은 걸로 이미 빚진 건 끝난 거다. 어. 근데 계속 사면을 해줬는데 이제 의원직까지 내놔라, 후보직까지 내려놔라 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러니까 빚진 거는 예전에 그 대선에 후보를 안 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끔 약간 좀 그쵸. 밀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 비례대표 거죠. 후보만 되고 지역구 후보를 안 내서 밀어줬다는 게 네. 이제 조국 후보 측 얘기인데 네네. 이제 뉴 이재명 쪽에서는 친명 쪽에서는 아니 이미 그 빚은 다 끝난 건데 계속 저런 걸 얘기하냐 이러면서 갈등의 골이 매우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제 김영남 후보가 사과까지 했죠. 네. 예, 결국 공개적으로 뭐 SNS에 뭐 사과문을 사과를 올리고. 했죠. 예, 근데 네. 그것도 조국 혁신당에서 받아치기가 늦었다 사과 막 약간 그런 식으로 그렇죠. 좀 이야기가 나온 것 좀 같아요. 태도가 문제다. 예. 그걸 어떻게 그런 사과를 하느냐 뭐 이런 느낌이고 또 김영남 후보나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곧 출연하는 이제 유이동 이제 국민의힘 평택으로 후보도 할 말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유이동 후보의 지금 포지션은 약간 양쪽을 다 견제를 하면서 지금 자리를 좀 유지. 둘 실컷 싸우고 네. 그래서 자중질환이 이래서 니들끼리 망하고 네네. 그 사이에 나는 실리를 찾겠다. 이렇게 가는 수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건 하정우 후보하고도 비슷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접 모셔서 좀 평택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맞습니다. 좀 분위기는 어떠신지 그리고 이 둘의 싸움을 지켜보고 계신데 어떻게 지금 판세가 흘러갈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의도 바닥의 따끈따끈한 소식들 산지 직송으로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2부 불편한 인터뷰에서 유이동 경기 평택을 국민의 후보 만나봅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